또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말도 좀 아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정의당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정의당의 몰살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제 심각한 참패로 끝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대표단들이 사퇴를 했어요. 대표단들이 사퇴하고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요. 혹시 뭐 그 이후에 또 진행된 상황들이 있을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전국위원회가 있었죠. 전국위원회가 있었는데 혹시 뭐 좀 혁신회나 아니면 비대위에 관한 좀 그 결론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국위원회에서 이은주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 네. 결정이 있었던 거고, 이은주 체제의 비대위는 이제 흔히 표현으로는 관리형 비대위로 이제 표현이 되고, 9월에 당직 선거가 있을 거고, 네. 이 당직 선거 전에 혁신안을 제출해서 당대회를 통해 통과시키고 그 혁신안대로 당직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거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지도체제 개편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정의당 대표단 지도부의 구성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청년정의당을 냅둘지 없앨지, 부대표들 숫자를 줄일지, 최고위원 제도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두고 결정하겠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는 혁신 지도부라고 명칭을 붙여서 네. 그거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요. 혁신안을요? 예, 혁신안을.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집행위원장으로 이제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을 선임을 했고, 네. 그다음 경청회라는 이름, 열린대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지역별로, 뭐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경청회요? 이제 네, 말씀 듣기, 당원들의 말씀 듣기. 경청회랑 간담회랑 다른 점이 뭔가요? 간담회는 서로 주고받는 느낌이 강하니까. 네. 아니 그거를 좀 왜 또 듣겠다 하는 이건 것 건지 같아요. 좀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네. 아무것 그냥 보면은 이 혁신안을 만드는 그 혁신인지 뭔지 그 옛날에 장혜영 의원이 했던 거잖아요. 네. 장혜영 의원이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청 을 음. 했다고 해서 한 결과로 나온 게 혁신안이고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도 그 혁신안을 다음 지도부가 추진하는 걸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실패로 끝난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을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국에서 이런 안이 채택됐을 때 제가 가장 이제 몇 가지 우리끼리 얘기하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위험하다, 네. 가장 별로다 했던 네. 시나리오가 바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관심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안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이제 집행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따로 따르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난 혁신위에서도 혁신위가 끝나고 나서 당직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그게 제대로 추진될 그런 게 없었죠. 그런 게 없었었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담회하고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원들이 워낙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고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저가 지난번 그 장애형 혁신위 혁신위원으로 일하면서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욕바지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 진짜 그러겠죠, 예. 너무 성토회장이고. 근데 문제는 이거 끝나고 나서 안을 만들고 이걸 집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사실은 비대위에 있어야 그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토회장만 가지고 바로 끝난단 말이에요. 네. 이 짧은 기간으로는. 비대위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거의. 비대위라는 게 일단 기간이 한정적이고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할 그런 기간까지는 충분하지 않은데, 이번에 이제 이은주 비대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관리형 비대위라는 것은 당대표 선거까지 이제 책임진다. 그렇죠. 3개월 좀 안 남았죠. 2달 반. 또 이제 이렇게 또 경청인가요? 네. 너무 경청회를 웃기다 하면서 경청에. 경청회 약간 요즘 이렇게 무슨 모임들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짓는 뭐 배우자 모임도 있었고 예전에 좀 이상하게 짓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어쨌든 간에 경청회를 이렇게 해서 무슨 혁신안을 만들어도 이것을 뭐 결국에는 이제 다음 대표한테 넘기는 수밖에 없는. 아니 그거를 안 지키면은 큰일 나는 뭐 강제성 같은 게 그거 있나요? 강제성을 당대회를 통해서 부여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당대회보다도 당원 투표가 더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기 때문에 네. 당원 투표로 결정된 지도부가 뭐 그거를 적당히 조절하는 거는 양해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강제가 제대로 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아니 혁신안이라는 게 어떤
그 아주 미시적인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걸 거 아니에요. 뭐 미시적인 것까지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미시적인 것까지요. 네. 그렇게까지 영향이 될까 참.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건 아니더라도 네. 구체적으로 이제 당규나 당원들을 바꿔 나가는 뭐 이런 것까지는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지도부 구성에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의당이 이제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서 있는 상황이죠. 아, 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니라 서 있는 상황이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년정의당이 출범한 지 참 바로 이제 한 기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대표당 구성도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고 이제 9월에 이제 예정돼 있는 당직 선거가 이제 정의당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가 있나요? 물망에 오른 사람은 이제 조성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네. 선언을 그리고 했어요. 뭐 사실상 한 거라고 봐야 사실상이요? 되는 인터뷰한 그건 것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을 봤을 만나고 때 다녀요. 네. 뭐 얼마 전에 경향에서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음. 그리고 뭐 이정미나 배진교 이런 분들이 물망에 올라 있는 상황이죠.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하려고 이제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까 뭐 또 나오는 거는 뭐 좀 아주- 예상되는 부분 같은데 조성주도 이제 예상된 범위 안에 있는 건가요? 예상되는 범위라는 거는 대표 출마가 이제 예상되던 그런 물망에 있던 분인가요? 뭐 물망에는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음. 이전에도 당 대표 출마를 하신 적이 있었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에 마포구청장 네. 출마를 결정하면서 마포로 지역을 결정하면서 마포 당원분들이랑 간담회 같은 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 자리에서도 이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네. 저는 들었었습니다. 당 대표로 나왔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전이거든요. 그 이후에 그렇죠. 그때 노회찬, 심상정, 네. 조성주였어요. 그 이후에 당을 잠시 떠나 계셨거든. 그쵸. 뭐 그렇게 사실상 기억하고. 민주당 갔다 오셨죠. 예. 그러니까 당 대표 탈락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민주당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적을 옮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민주당 서울시에 계열, 계셨죠? 서울시에서 이제 일을 박우순 하셨죠. 서울시에 네. 들어갔다 오셨죠. 뭐 그랬던 과거도 있는데 뭐 그럴 이노키님 수도 작은 있- 네. 질문 올려주셨는데 당면 개정에 대한 논의는 없나요? 아마 당면 개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99%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정의당 안에 뭐 정파나 개파를 막론하고 주요 활동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 내부에 이제 공감대가 좀 섰나 보네요. 그렇죠. 사실상 재창당에 준하는 예.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전제인 거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간판을 바꾸자. 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이런 내용들은 가는 공개적으로 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 좀 기본적인 그런 이제 수순이기도 했었는데 예전에 당면 개정 시도가 한번 있긴 했었지만 그게 또 실패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좀 섰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또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은 또 당명이 곧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되네요. 일기 지도부를 뽑는 게 될 수도 있죠. 뭐 새로운 당 이름 예를 들어서 정의의 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정의의 힘이 정의의 힘의 뭐 새로운 1대 당 대표 너무 보수 정당 같잖아요. 조성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정의의 힘. 그러면 대표 출마를 안 하지 않을까요? 진짜 웃기다. 정의의 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얘기도 네. 있었잖아요. 비례대표 총사퇴하라고. 네. 네. 비례대표 총사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지난주 방송 나와가지고 저는 뭐 저한테 좀 원천 기술이 있다고 좀 주장하고 싶은데 그 전에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간에 그 이제 비례대표 당 대표단만 총사퇴할 것이 아니고 이제 비례대표들도 같이 총사퇴해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라는 이제 주장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에.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이제 바로 이제 의견 그룹이죠. 새로운 진보인가요? 네, 이쪽에서 아주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데모도 했다면서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 아직도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처음 시도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3분에서 5분 정도가 오셨고 최종 7명 정도라고 많이 잡았어요. 연인원 7명. 맥스 와. 7분이 아 당사에서 맥스야? 네. 그것도? 맥스 7 이제 최소로 하면 셋으로 해서 이제 당사 앞에서 집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인 시위로
전략을 바꾸셔서 그 1인 시위는 당사 앞에서 하나요? 국회 앞에서 국회 앞으로요. 좀 더 네. 넓은 공간으로 갔네요. 네. 근데 이게 새로운 계십니다. 진보가 이제 그 비례대표 총사퇴를 좀 주장하는 게 그 명분이 뭐예요? 총사퇴. 그러니까 명분? 사실 정의당의 의원이라고 하면 뭐 소수이기도 하고 당 운영에 지대하게 많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선 총선에 대한 뭐 대선까지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명분이고 뭐 플러스해서 이제 정의당의 인적 쇄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이 정도를 하지 않으면 네. 이제 정의당이 쇄신했다라는 걸 믿어줄 수 없을 것이다. 그 진정성을 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 뭐 두 가지 다 아예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게 약간 네. 문제가 있다면서 새로운 진보의 좀 주요 인사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다음 순번에 승계 순번에 계신 박창진 전 부대표가 네. 이제 바로 다음 순번이라서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뭐 근데 뭐 저는 뭐 나 같으면 그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박창진 바로 부대표가 내가 다음 직접 하진 순번에 않아요. 있는데 네. 뭐 직접 데모에 나오진 않으셨겠죠. 근데 내가 바로 다음 순번에 있는데 아니면 우리 좀 이제 우리 활동가 하나가 바로 다음 순번에 있는데 너네 사퇴해 이런 얘기 난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박창진 만약에 부대표가 전 부대표죠. 이게 승계를 받는 것도 약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이미 부대표 사퇴하셨잖아요. 이 지방선거 참패 그죠? 아 그렇네. 참패를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맞네?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이 다시 다시 의원이 승계받아서 되는구나. 올라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그거는 거예요. 인적 혁신이라 보기 어렵지. 근데 아마 저는 그래도 이분들의 선의와 진정성을 의심하진 않는데 이런 이야기가 뭐 좀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면 박창진 씨가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승계를.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당이 뭐 쇄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단 총사퇴가 필요하다라고까지 할 수도 있다. 저는 아. 그렇게까지도 생각한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의원단 총사퇴할 정도 이제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박창진 부대표도 먼저 사퇴하면 안 됩니까? 순번에서 사퇴하면 안 됩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계속 하신대요 1인 시위를. 네. 그 과정에서 그런 퍼포먼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런 걸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진짜 쇄신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지선 실패가 아니라 정의당의 실패다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정의당 10년에 대한 평가를 책임지고 이 쇄신을 해야 되는 건데 2년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이걸 하라는 건 좀 안 맞는다라는 게 제 의견인 거죠. 네. 저는 이제 저도 의원단 총사퇴가 필요하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닌 쪽에 가깝긴 한데 그 말씀하셨던 뭐 의원단 총사퇴를 통해 인적 쇄신의 효과를 봐야 한다 이런 지점은 뭐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의견 그룹 새로운 진보인가요? 네. 박창진 그룹이죠. 새로운 진보. 새로운 진보가 겨냥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들으면 그동안 이제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당내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류호정이나 장혜영 의원을 겨냥한 비례대표 총사퇴 요구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을 주장한 게 이 대선과 지선의 패배였냐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장은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편인 것 근데 같아요. 어차피 안 될 겁니다. 예. 네. 그렇죠. 가능성이 1도 없죠. 활동가들 일도 없습니다. 뭐 의원들도 사퇴할 의사가 없고 그리고 이제 활동가들 사이에서 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새로운 진보가 저렇게 이제 또 시위도 하고 하면서 좀 많이 좀 의견들이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보고. 뭐야? 아니 저런 거는 좀 그럼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비대위원장은 구성이 됐는데 비대위원은 구성이 됐을까요? 위원이 있어야 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이 지금 이제 집행위원장까지만 네. 구성이 된 상황이고요. 네. 나머지는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막 비대위원은 이제 이은주 의원이 지명하는 건가요? 네. 권한이 아. 있고 혁신평가위원장과 당대준비위원장 2명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비대위 대변인이나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하는 직책들도 남아 있는 상황인 걸로 저는 좀 파악하고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당에서 그동안 좀 보기 어려웠던 좀 내공 있는 인물이 좀 와서 네. 예, 당의 혁신을 좀 지금 뭔가를 뭐 했으면 좋겠다. 언급이 많이 되는 것은 네. 지방선거 출마자들 중에서 좀 아쉽게 낙선했던
좀 뭐 재선이 안 됐던 이런 분들이 쉽게 낙선했던 분들, 제가 뭐 수청하는 좀 분들 물망에 있네요. 올라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현역 의견들, 중에 낙선한 네, 분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수도권으로 따지면은 김희서, 이기중 설혜영, 이기중 뭐 이런 이렇게 분들이 보실 것 뭐 같네요. 구체적인 분들이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이은주 비대위원장하고 뭐 근데요. 근데 약간 솔직히 그냥 추정을 하자면 네. 사실 이 비대위가 2달 반짜리고 네. 사실 욕만 먹다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당직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고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아서 하는 것도 조금 좀 이상하고 뭐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아서 작정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쨌든 간에 2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비대위원들 구성이 아직 좀 지지부진하다면 좀 빠른 진행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정리하고 앞으로 마무리하면 좀 될 더 것 두고 같네요. 보고 좀 네. 진전된 상황이 있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는 네. 걸로 하죠. 네, 진행 상황 보면서 저희가 다시 이제 주제도 잡아서 네.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